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그 Foreign Affairs의 빅터 차 교수가 기고한 이 아티클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How to Stop Chinese Coercion 그리고 The Case of Collective Resilience 이렇게 나오는데 이 Collective Resilience라는 개념이 갈수록 중요해질 겁니다. 자, 일단 뒤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중국이 참, 요 말을 제가 요새 조심하는데 중국이 난리를 쳤을 때, 아무튼 중국이 난리를 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NBA 사례를 들고 있어요. NBA의 휴스턴의 단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Fight for Freedom, Stand with Hong Kong, 홍콩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거 관련된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콩 시위 지지 NBA 휴스턴 단장 사임의 중환영 일세. 이걸 중국이 난리를 쳐가지고 2020년 기사인데요. 이 NBA 휴스턴 단장을 사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NBA 시청자가 중국에 미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다네요. 뭐 그때 이제 야오밍 그 간 다음부터 계속 인기가 있었고 야오밍이 휴스턴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휴스턴 경기를 야오밍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박지성 끝나고 난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계속 보듯이 야오밍이 선수 생활 끝내고 난 다음에도 휴스턴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이고 이게 많이들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휴스턴 단장이 이렇게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Fight for Freedom, Stand with Hong Kong 이런 말을 썼으니 중국이 난리 개지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2022년 3월까지 이렇게 NBA가 이제 중국에 송출되지 못하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들이 이제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고요. 남의 나라 얘기 우리 같은 경우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드 사태 났을 때 다들 겪었잖아요. 롯데가 사드 기지 제공을 하고 중국에서 퇴출당했잖아요. 관광객 안 보낸다고 난리치고 그 전에는 또 이제 마늘 파동 같은 거 있었죠. 우리가 중국이 난리를 칠 때마다 우리가 대항력이 제대로 있었나요? 제대로 없었죠. 그리고 중국한테 깨갱하는 이런 게 있었죠. 자, 뭐 중국이 뭐 여기서 또 이제 그 빅터차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에서 필리핀의 바나나를 안 산다. 중국이 필리핀 바나나 니네 안 사, 니네 우리한테 엉겼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럴 때마다 그 개별 국가들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훔치죠. 중국이 기술 훔치고 나서 우리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 그래? 니네가 우리한테 항의했니? 그러면 무역 제재할 거야. 너희 물건 안 사. 너희한테 이 물건 안 팔어. 히토리 안 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대 국가들이 개별 국가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컬렉티브 레질런스. 이게 레질런스가 이제 탄성 그런 뜻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집단적 탄성 이러면 좀 번역이 이상하죠. 집단적 대응, 그냥 집단적 대응도 딱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면 집단적 대응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가 원래 레질런스라는 말에 있는 그게 맛이 안 살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대응해서 중국이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유도할 때 낙법치죠. 충격 완화하려고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는 이거 딱 떨어지게는 또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집단적 충격 흡수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콜렉티브 레질런스는 집단적 탄성 이렇게 얘기하도 그렇고 집단적 대응도 좀 맛이 안 살고 집단적 충격 흡수 이렇게 차이나가 총알을 딱 쐈는데 고무의 방탄을 해서 그 총알을 뿍 해서 평 하고 튕겨나게 나가는 그 정도 느낌이 콜렉티브 레질런스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터차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게 콜렉티브 레질런스 그러니까 중국이 저러면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해야 된다. 너가 한국한테 이렇게 해코지했어? 그렇다면 호주가 그럼 너희한테 석탄 안 팔아. 그럼 한국 너도 이제 뭐 중국한테 팔지 마.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말고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공해 줄게. 중국이 난리친다고 쫄지 마. 시장을 제공하든 자원을 제공하든 우리가 집단적으로 중국한테 당하는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자, 중국이 더 엿을 먹게. 그렇게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하자. 이게 이제 콜렉티브 레질런스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이제 호주 얘기하고 뭐 필리핀 얘기하고 한국, 일본, 미국 뭐 그리고 대만 이렇게 첨단 기술
가지고 있고 중국에 이게 항상 첨단 기술에 노리고 있는 이런 나라들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집단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집단 대응을 할 때 콜렉티브 레질런스의 그 중심은 물론 미국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저전 집단 안보 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콜렉티브를 하면 다 공통점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like minded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빅토차 교수는 여러분, 제가 이제 1채널 하면 2채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교에서 첫 번째 1채널이라는 거는 현직 그 고위 관료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게 1채널이고 2채널은 교수들, 외교안보 쪽 교수들 보통 이렇게 되고 1.5채널은 이거하고 이거에 서로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빅터차 교수는 지금 현재 조지타운 교수니까 2채널이긴 한데, 근데 1.5채널 느낌이란 얘기죠. 왜냐면 부시 정권 시절에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어요. NSC. 국가안보회의라고 하죠. 거기에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으니 이 사람이 그쵸. 1.5 느낌이 강하죠. 자, 이분 이회창 총재, 전 총재 친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 분인데, 이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 콜렉티브 레질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서 라이크 마인디드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라이크 마인디드, 우리가 마음이 비슷하고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 행동으로 확인을 하죠. 그 행동으로 확인하는 거의 키워드가 여러분 그게 신장 위구르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렉티브 레질리언스의 전제가 되는 라이크 마인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락가락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크림 인권 결의안을 옛날에 우리가 기권했었거든요. 근데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며칠 전 얘기입니다. 며칠 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라이크 마인디드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그랬을 때 유엔에서 반대. 그러니까 한국 기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국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서면 한국이 라이크 마인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크림 인권 결의안 이거 12월 26일 이거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테크노크라트하고 고위 관료들하고 이 국민의힘하고 보수 쪽에서도 도대체 신중,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이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거 그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거든요. 근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회하는 게 바로 잡는 거다. 제가 진짜 열받았었거든요. 치포 문제 때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승질을 퍽퍽퍽 냈었고, 딴 때는 이제 좀 참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참다 보니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윤 대통령님한테, 야, 역시 제가 노선이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아니군요라고 항상 좀 처음부터 좀 그랬으면 좋은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저를 확인을 시켜주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시고요.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토론에 찬성한다. 한중 관계 악화될 때 이렇게 한겨레가 뽑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중 관계가 악화된다. 신종 위구르 그럼 한중 관계 악화되면 그러면 반대급부를 얻는 건 뭐냐? 우리가 라이크 마인디드라는 걸 서구 동맹들 그리고 이 콜렉티브 레질런스에 우리가 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크 마인디드를 확인해 주고 서구에게 라이크 마인디드를 확인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한겨레가 하겠어요, 여러분? 한겨레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한겨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겨레 이 한중 관계 중국하고 관계 악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를 얘기를 하겠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기술을 뺏고 산업을 뺏고 우리의 경쟁자고 우리를 자기네들의 종속국 정도로 주권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라이크 마인디드,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협력을 맺고 콜렉티브 레질런스를 해서 중국의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런 국제적인 연대의 모습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야, 너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니? 그럼 유재일한테 들었고, 야, 빅터차가 프로네페어에서 기거한 거에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유식해 보이지 않겠어요? 뭔가, 야, 뭐, 우파 유튜브 그거, 내용도 없고, 뭐 이런 건데, 아니야, 내용 있어. 아이고, 스스로 또 우쭈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국내에서 벌어진 일, 우리가 무역이나 기타 등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국제 정서를 잘 봐야 됩니다. 국제 정서를 잘 보지 않고, 국내 정치에 잡다한 뭐,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것만 이제 코박고 보고 있다가는 여러분, 우리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포린 어페어즈 앞으로 열심히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인인, 로그인이 안 돼 있는데, 저기 뒤에 컴퓨터 보이시죠? 컴퓨터 모니터 읽고 있는데, 저기서 로그인 해가지고 다 읽고, 그리고 자료 찾고, 그래서 지금 하는 논평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싶으시면 유료니까 돈 내고 저거 결제하셔서 풀 아티클 다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주변에 좀 널리 알리면서 like minded, collective resilience, 그리고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이건요, 우리가 보수의 기조로 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free and open in the Pacific이 지금 현재 2022년 보수의 한 중간에 와야 돼요. 나라도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제가 그래서 자유화 개방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퍼지는데, 여러분, 이거 안 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시아, 인도 태평양. 그리고 like-minded, collective resilience. 이런 개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평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